이번 사태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영태 YTN 객원 해설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저희가 SLBM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. 네네. 일단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. 네네. 북한으로서는 이번 그 사출 시험을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, 우리 군은 30km밖에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.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뭐 전체적으로 그 북한이 성공했다고 이래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은 네. 첫째 그 수중에서 소위 그 캡슐이 사실 있습니다. 그 캡슐 속에 미사일을 그 담아 있거든요. 네. 그럼 그 캡슐을 그 수중에서 이제 공중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그게 캡슐이 또 열려서 그것이 이제 다시 또 발사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그 사거리 자체가 300km 정도가 돼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전하게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을 터인데,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그 30km 정도의 그 사거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뭐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, 예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이게 북한, 그러니까 서로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. 뭐 그렇게 되겠죠. 뭐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자꾸 이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그 SLBM과 관련된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갖고 있고, 또 그런 그 기술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출하는 수중에서 사출 시험 그것도 했고, 또 그다음에 공중에서 또 한 번 더 그 터뜨려서 또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데 성공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김정은까지 참관을 한 거 보면은 이번 이 시험 발사에도 상당히 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소위 바다에서, 수중에서, 그리고 또 땅에서, 이제 지상에서,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전방위로 거기에다가 이제 핵까지도 탄두를 실어서 미국을 공격을 하든가 뭐 일본을 공격을 하든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, 그리고 또 이 능력 자체를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그 진두 지휘해서 성공시켰다는 것을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죠. 그렇기 때문에 SLBM 그 자체도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군사 기술이고 또 높이 평가되는 소위 강대국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군사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자체가 바로 그것을 진두지휘했다. 또 이것을 이제 과시한다.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SLBM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군은 일단 이게 이제 한 2년 안에 실전 배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, 이 기간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까요?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군 당국에서는 이미 모든 것 상당한 부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이제 그것에 비해서 이제 북한이 사실적으로 오히려 좀 더 늦게 가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. 지난번에 12월에 작년 12월에 하는 그 SLBM 북한으로서는 또 자기도 그것까지도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30km 정도 공중에 쏘아올리는 수준이 됐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그 무수단이 이것도 쏘아올리가 실패를 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요 실패가 연결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사실상 무수단리는 이게 그 SLBM에 탑재해서 쏘아올리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그게 한 3, 4천 킬로를 소위 SLBM 소위 뭐라 그러나 이거 해저에서 쏘아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지닌 것이 된다. 그걸 3, 4km 된다.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미국한테도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. 자, 이렇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실패를 지금 거듭하는 그런 측면은 사실이 있거든요. 이것이 어떤 결함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성공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무수단리급의 그런 SLBM을 쏘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갈 수가 있다,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럼 실전 배치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? 실전 배치는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건 또 있죠. 먼저 실전 배치를 해놓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주 그거는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실전 배치를 해놓고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는 미사일이 많이 위협적으로는
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오히려 그 무수단리 같은 예. 것은 실전 배치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. 네.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제 이제 쏘았을 때 네. 어느 정도 그 성공 확률이 높으냐 하는 것은 또 두 번째 문제가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무수단리 경우를 막 보더라도 실전 배치 문제하고 또 이제 그 시험 발사를 해서 뭐 실패를 하면은 또 그것을 다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결함을 또 보완하고 이래 나가는 것인데, 이 그 SLBM과 관련된 것도 실전 배치에 어느 정도 또 다가와 있다 이래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, 네.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잘 아시다시피 그 잠수함 자체가 신포급 잠수함 자체가 이것도 어느 정도 또 SLBM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개조해 나간다든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와 있을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이죠. 예.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유엔 안보리도 이 SL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지금 이제 제재를 논의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? 어떤 식의 또 압박이 가능할까요? 유엔 안보리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그 탄도 미사일 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여타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이제 금지하고 있는 그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SLBM 자체가 이제 그것을 탄도 미사일 자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그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에 위반되는 그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. 예.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단순히 뭐 유엔 안보리에서 그 제재한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핵실험했을 때 그것과 연계돼 가지고 예. 핵실험이 자꾸 그 제재가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죠. 뭐 지금 또 앞으로 핵실험을 또 하게 된다면은 보다 더 강하게 뭐 원유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의 항공기가 뭐 그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, 우리 대한민국 이런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뭐 불허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든가 뭐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사실 있죠. 예. 제재가. 아직 지금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렇죠.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네. 정도라고 하는데, 만약에 의장 성명 정도에서 그친다면은 뭐 사실 성명 정도는 그렇게 크게 제재 수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뭐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. 어떤 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죠. 그렇지만 그 뭐 형식은 또 형식 나름대로 예. 의미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성명 자체가 자꾸 쌓이게 된다면은 북한의 그 소위 국제적인 이미지랄까 예.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, 그렇다면은 대북 제재에 있어서 좀 미온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이행에서 참여한다든가 이런 국가들조차도 한국과 자꾸 늘어날 수가 있다. 예. 자, 이런 측면에서 의장 성명 자체가 형식적이더라도 되풀이되는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. 그렇군요.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을 하고 있는데, 네. 사실 지금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오늘 이제 북한 그 리수영 외무상이 한 얘기를 보면 미국이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은 우리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. 이제 북한이 시작하는 어떤 그런 행태가 사실 또 드러났다고 볼 수가 네. 있습니다. 북한은 자기들은 이제 4차 핵실험까지 하고 앞으로 또 5차 핵실험까지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다가 뭐 무수단리급부터 ICBM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 운반 수단조차도 상당히 다방면으로 지금 이제 발전시켜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중견 정도의 핵국가로서 이제 일단 스스로가 자리매김할 겁니다. 자,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자기들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의 그 내용이 아니고 예. 이제는 소위 그 핵 군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은 더 이상 그러면은 핵실험을 해서 핵 탄두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중단할 수가 있다. 그러면 그 대신에 뭘 하느냐?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을 한다든가 또 더 나아가 가지고 뭐 평화협정,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. 예. 이번에도 사실은 5차 핵실험 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하나는 어디까지나 이건 하나의 그 시위성, 블러핑 같은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. 네. 자, 이것을 사실 움직임을 보여놓고 이수영이가 소위 그 미국에 가서 자기들은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을 한다면은 자기들은 핵실험을 중단할 수가 있다.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 환경을 조성한다. 이래 볼 예. 수가 사실 있죠. 이번에 첫 단계가 이제 그것이 이수영의 어떤 그런 그 핵실험을 중단하게 된, 우리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게 된다면은 자기들은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.
있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이 북한과 미국이 계속 대치 국면으로 간다면은 전 세계적인 재앙을 맞을 것이다라고 네, 얘기를 그렇죠.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좀 미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뭐 있거든요. 이거 기본적으로 예. 미국의 책임 떠넘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. 그렇죠. 예. 이 자체 사안 자체가 미국 때문에 네. 자기들이 핵도 개발하고 여타 미사일도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. 예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바로 뭐냐? 야, 너희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핵실험을 할 거다. 핵실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은 첫째 먼저 조치를 취해라. 그게 네. 바로 뭐냐? 가장 자기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볼 수가 있죠. 예. 그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든가 뭔가 신용을 보이고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종의 미국으로부터 지금 대화의 분위기를 다시 이제 이끌어낸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예. 대화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지금 국면은 대화 국면이 아니다라고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미국 역시 그 한미 군사훈련을 지금 중단할 의사는 없고요.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지금 리수영 외무상이 빈손으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수영 외무상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명약 권한 사실입니다. 네.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제 이수영 외무상이 거기 가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의지를 이제 과시했다는 이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. 네. 자, 그렇다면 우리 그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제의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섣불리 대화에 응한다든가 그래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. 네.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 어떤 그런 환경 자체를 사실 용인해지는 것이 돼버리고 이제까지 개발했는 것 자체도 허용하는 그런 결과가 사실 나오거든요.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형태로 대화 제스처를 쓴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뭐 무수단위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SLBM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이것을 오히려 생각을 해가지고 더 대북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.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. 예. 지금 이 리수용 외무상의 말이 어떻게 보면 5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나중에 이제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쯤 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? 글쎄요. 지금 만약에 그 핵실험 한다면은 의미 있는 날짜를 선택을 예. 하겠죠. 뭐 내일만 되면 4월 25일 그 북한의 창건 기념일이거든요. 네. 뭐 소위 그 북한의 군사 무력을 시위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예.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 당 대회가 곧 이제 5월달에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? 당 대회 이전에 이제 백미를 장식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는 예를 들어 무수단위를 발사를 했고 SLBM 발사를 했고 뭐 ICBM 전환 또 로켓 진압을 발사를 했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강력한 핵탄두를 그 시위하는 그런 형태로 핵실험을 한다고 본다면은 예. 사실은 그 당 대회 이전에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. 당대회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죠. 지금으로서는 한 5월 7일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것이 뭐 사실로 지금 그 이행될지 그건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. 예. 아직 알려진 바는 없죠. 어쨌든 5월 초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그렇죠.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가장 이제 커 보이는데 네네. 이 뭐 날짜가 뭐 날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핵실험 자체는 사실상 이게 본래 핵실험은 우리가 그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그만큼 뭐 요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정은의 어떤 그런 그 지도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대성을 시비하기 위해서는 운반 수단의 다양한 운반 수단에다가 강력한 핵탄두에 해당하는 그런 핵실험 그런 것을 이제 그 능력에 해당하는 그런 핵실험을 한다. 이렇게 그게 바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 대표 자체는 명실상부하게 김정은을 유일 영도자로서 소위 군림하는 그런 그 의미가 사실 있거든요.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군사적 수단이 아닌가. 그 수단 자체가 핵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. 예. 근데 사실 4차 북한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가장 강했고요. 또 실제로 이제 그 여파가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많은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그 5차 핵실험이라는 강행을 할까요? 5차 핵실험을? 저는 사실은 그 여부는 5차 어떻게 보세요? 핵실험의 그
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사실 많이 두고 있지 않고요.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을 어떤 의미에서 실험을 하는 건 지금까지도 3년 정도의 어떤 그 텀을 두면서 네. 해왔다는 사실에서 이번의 경우도 보면은 물론 뭐 무수단이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운반 수단이니까 예. 그것에 실을 수 있는 어떤 핵탄두, 소형화된 핵탄두를 또 실험을 한다 이런 의미는 있지만, 그런데 이번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블러핑이라든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가능성이 높겠느냐 하는 좀 의심이 여지가 있거든요. 예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김정은이가 소위 핵폭탄이라든가 이런 것 핵탄두죠.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시험, 이것도 실어서 또 하는 실험들 이런 것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일부러 시위하는 차원에서 핵실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영태 YTN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